오늘은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에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내면 URL이라는 것 가지고 이미지 파일에 URL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럼 그 URL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획득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것도 이미지 리퀘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뭐 일반적으로 이미지 뷰를 배치하고 거기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리스트라든지 그리드 같은 데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리스트나 그리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요. 어떻게 URL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느냐.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비트맵이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URL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이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미지를 갖다 디코딩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걔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URL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첫 번째,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URL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인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URL 가지고서 오픈 스트림 해가지고 오픈 커넥션 해가지고 URL 커넥션 얻어올 수 있고 URL 커넥션 얻어오면 get 인풋 스트림 해가지고 인풋 스트림 얻을 수 있죠. 자, 인풋 스트림 있으면 인풋 스트림 가지고 비트맵을 만드는 거는 뭘 이용했죠?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걸 이용했죠.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건 비트맵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디코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었죠.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트맵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맵을 갖다 비트맵 팩토리로부터 얻어오는데 그냥 얻어오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와가지고 비트맵이 있으면 이제 비트맵을 이미지 뷰에 set 이미지 빗맵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트맵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맵을 갖고 오면 바로 디코딩 해가지고 그 비트맵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리사이즈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리사이즈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지 보면 어떤 이미지는 똑같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세로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로테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이미지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JPG 같은 경우에는요. JPG 같은 경우에 헤더에 내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나는 사진을 어디서 찍었어?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익시프라고 해요. 익시프. 이런 정보들을 익시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익시프 정보들을 갖다가 읽어올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제공되는데 그게 이제 익시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익시프 인터페이스라는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와가지고 디코딩할 때 그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부터 이미지 뷰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배치를 하는데 이미지 뷰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는 게 그냥 set 이미지 빗맵이라는 함수로 가지고 배치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뭐 리스트 뷰 같은 경우를 쓸 때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무슨 이슈냐? 자, 여기다 이미지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스크롤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재활용하죠? 이미지 뷰는 뷰를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스크랩트 했던 뷰를 갖다가 재활용해서 여기다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딱 띄울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우리가 뒤에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요청을 했는데요. 서버 쪽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오다 뭘 해야 돼요? 네, 캔슬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 굳이 받을 필요 없을 때 캔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 이런 것들 요청했을 때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갖다 내가 캔슬하고 새로 받은 이미지를 설정해주는 이런 처리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게 한 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이미지가 뿌려져요. 그러면 얘를 갖고 왔는데 다시 네트워크 가서 얘를 또 갖고 온다. 이러면 이제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캐시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캐시. 근데 이제 캐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 캐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캐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일 캐시라고도 하고요. 디스크 캐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캐시 방법이 있고요. 이런 캐시를 통해서 한번 갖고 왔던 이미지 데이터는 다시 갖고 오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캐시를 하게 되면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URL로 사용하던 이름을 내가 그대로 파일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일 이름으로 매핑시켜주는 처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URL 스트링 가지고요. 해시 처리를 해가지고 키값을 생성하고요. 그 키값을 이용해가지고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 캐시라는 걸 할 때는요. 이제 두 가지 주로 사용하는데 위크 레퍼런스라는 거하고 LRU 캐시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뒤에 가서 위크 레퍼런스와 LRU 캐시에 대한 거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획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풋 스트림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리퀘스트 만들었더니 파스 할 때 뭐가 넘어오죠? 인풋 스트림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 획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얻은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얻는 거.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는 뭐가 되냐면 비트맵이 될 거예요. 비트맵. 비트맵을 얻는 거는 비트맵 팩토리를 이용해서 얻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걔를 갖다가 이제 리사이즈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얻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부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크기만 구해오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을 만들 때 비트맵을 얼마나 크기로 만들지 결정한 다음에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사이즈라는 걸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니까 비트맵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내가 크기만 구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비트맵을 구해와야겠죠.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두 번 읽어야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갖고 오는 건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두 번 읽을 수 없죠. 즉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리셋이 되는 인풋 스트림을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 첫 번째 쉬운 방법은 파일에 저장했다 다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에다 인풋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부 넣는 다음에 이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를 할 건데요. 리사이즈라는 게 결국은 내가 크기를 알 때 리사이즈를 하지만 크기를 모를 때는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0이면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제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 타입은 이미지 뷰에서 어떤 거죠? 자, 이미지 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를 배치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이미지를 배치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갖다 이미지 뷰에 배치하면 위아래 여백이 남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꽉 차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돼서 옆에를 자를 거냐? 아니면 여백이 있더라도 가운데만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스케일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 타입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케일 타입은 그냥 이미지 뷰에 맡겨서 이미지 뷰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요. 일단 width, heigh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비트맵으로부터 비트맵이 있으면요. 즉 파일이죠. 비트맵 파일로부터 내가 이제 이미지를 읽어올 건데 이미지를 바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사이즈만 읽어올 수 있어요. 그 사이즈를 담고 있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비트맵 팩토리의 옵션이에요. 비트맵 팩토리 옵션은 사이즈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비트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만드는 비트맵에
여러 가지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비트맵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width하고 heigh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로부터 뭘 할 거냐면 몇 배 스케일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 스케일을 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width하고 height가 0이면 스케일 안 하고 그냥 원본 이미지 사이즈도 그대로 쓸 거고요. 만약에 그 크기가 다르면 스케일하는 값들을 구해서요. 이 중에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스케일 값이 더 작은 거를 구하는 거죠. 스케일 값이 더 작은 거를.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크기에 맞춰서 다시 스케일을 해줄 거니까요. 작은 걸 구해서 스케일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스케일 값을 구하는 함수는 저렇게 만들었고요. 비트맵을 얻어오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인풋 스트림 얻었고요. 그 다음에 width하고 height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풋 스트림 이거 그대로 못 써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그대로 쓰게 되면은 내가 리셋 했을 때 익셉션이 나겠죠. 그래서 리셋이 가능한 형태의 인풋 스트림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다시 인풋 스트림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맵 팩토리에 옵션이라는 걸 했고요. 옵션에 내가 just decode bounds, 즉 내가 크기만을 단지 구하겠다. 크기만을 구하겠다라고 옵션을 주고서요. 그리고 나서 decode stream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비트맵의 크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몇 배 스케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얻어온 거고요.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in sample size 해가지고 스케일 값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디코드 스트림 해가지고 다시 비트맵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샘플 사이즈가 2면요. 가로 세로가 2분의 1씩 줄어든 원래 크기가 이만했으면 가로 세로가 2분의 1씩 줄어든 크기의 사이즈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비트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얻은 이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는 스케일 값은요, 정수예요, 정수. 근데 항상 이게 정수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원래는 요만 해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비트맵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width, height가 0이 아닐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스케일 빗맵해서 비트맵을 다시 스케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비트맵을 이렇게 구합니다. 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자, 원래 만들었던 비트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리사이클 해가지고 메모리에서 날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비트맵을 넘겨주는 거죠. 자,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것처럼 메모리를 고려해서 비트맵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미지 리퀘스트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리퀘스트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들 거예요.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파스라는 곳에 인풋 스트림 받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get bitmap 이용해가지고 비트맵을 얻어와서 그걸 갖다가 리절트로 설정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리퀘스트는 이렇게 URL하고요. 이미지의 URL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받을 거예요. 크기가 설정이 없으면 0으로 할 거고 크기가 있으면 리사이트 받아가지고 그 크기를 이렇게 받을 거고요. 자, URL 넘겨달라고 하면 URL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스에서는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이 크기로 스케일된 비트맵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맵을 구해서 넘겨줄 겁니다. 자, 이제 이미지 리퀘스트 만들었으니까요. 이 이미지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네. 자, 근데 그냥 이미지 리퀘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불러오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 뷰가 딱 있어요. 이미지 뷰가. 이미지 뷰가 딱 있고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어서요. 여기다 화면에다가 URL을 주면 이제 비트맵이 만들어져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갔다가 오는 동안에 뭐가 생기죠? 시간차가 생기지, 시간차. 그럼 이 동안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으면 사용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얘가? 네, 얘가 휑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디폴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로딩하는 중간에 로딩 중 이미지 이런 것들을 띄워놓는 거죠.
자, URL 가지고서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비트맵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정상적으로 비트맵 만들어졌으면 비트맵을 여기다 뿌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실패했다, fail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로딩 중에는요, 로딩 중 이미지를 반드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실패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자, 일단 URL이 널이 아니면요, empty가 아니면, 널이거나 empty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만약에 URL이 널이면 널일 때 보여줘야 될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을 때는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화면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얻어올 거니까요. 이 이미지 뷰에다가 내가 불러오는 동안에 사용할 로딩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요청하면 되죠. 자, 이제 이미지 불러오는 게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리절트를 set 이미지 빅맵에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하면 실패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 뷰를 에서 리스트 뷰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지 뷰 많이 리스트 뷰 많이 써보셨죠? 리스트 뷰 안에 이미지 뷰를 배치하는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배치된 요 리스트 뷰 안에 여기는 아이템 뷰에 이렇게 이미지 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미지를 얻어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이미지를 기존에 그냥 이미지 뷰에 배치하는 것과 차이는요, 이 리스트 뷰라는 놈이 여기 있는 이 뷰를요,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내가 이렇게 스크롤해요. 스크롤을 쫙 해요. 스크롤하면 여기 있던 뷰를요,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이렇게. 자, 원래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스크롤을 딱 해서 여기는 녹색 화면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쓰지 않는 뷰가 생기죠. 쓰지 않는 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뷰는 얘를 스크랩 해놓죠. 그랬다가 다시 한 번 더 스크랩돼서 여기 있는 빨간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쓰지 않던 뷰가 스크랩되어 있던 뷰가 있으니까 스크랩되어 있던 뷰를 겟뷰에 전달을 하고요. 겟뷰에서는 그 뷰에다가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사실 데이터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0번부터니까 0번부터 할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뷰는 0번 뷰지만 데이터는 6번 데이터가 채워져서 보여지는 거죠. 6번 데이터가.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볼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여기 아이템 뷰 제로예요. 내가 채워야 될 거는 0번 데이터니까 URL 0번에 대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URL 0번에 대한 요청 처리가 돼서 비트맵이 획득되면 여기다 이미지를 딱 뿌릴 겁니다. 근데 요청을 딱 보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 쫙 해버려요. 스크롤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재활용되면서 여기 뷰에 나타났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는 6번이니까 URL 6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URL 0번 요청하고 6번 요청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올까요? 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요청했으니까 먼저 오고 나중에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오고 이걸 지켜주려면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갖고 오는 스레드를 오직 한 개를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개만 쓰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미지 하나 불러오는데 예를 들어 1초 걸린다고 하면요. 1초의 대부분은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0.1초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0.8초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을 배치하기 위해서 0.1초를 쓸 거예요. 그러면 사실 0.8초는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10개라고 하면 몇 초 걸려요? 10초 걸리겠죠.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보내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보내는 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요. 자, 내가 여기다가 하나 보내는데 0.1초요. 그죠? 근데 이제 스레드를 또 만들었으니까 0.1초 걸릴 거고요. 0.1초 걸릴 거고 0.1초 걸릴 거고 쭉쭉쭉 해가지고 동시에 9개의 스레드가 돌아서 9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9개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얘는 기껏해야 1.9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굉장히 세이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갖다가 내가 한 개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갖고 오진 않습니다. 한 개만 사용하게 될 경우 이미지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 쓰니까 이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번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번을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0번보다 6번이 먼저 오는 거예요. 6번 데이터가 먼저 와요. 6번 데이터가 먼저 왔으니까 화면에 어떻게 됐어요? 6번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줬죠? 6번 이미지를. 그 다음에 0번 URL에 대한 이미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0번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돼요? 네. 원래는 6번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0번 이미지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문제도 있어요.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문제. 뭐 이미지 깜빡거리는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재활용되니까 0번이 먼저 와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6번이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0번 없애고 6번이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번 이미지 보였다가 6번 이미지 보이니까 깜빡거리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트 뷰에서 아이템 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죠. 네,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을 안 할 수는 없죠. 재활용 안 하면 메모리 효율성이 확 떨어지니까 당연히 재활용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갖고 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요. 이전에 요청했던 이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리퀘스트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미지 리퀘스트라는 걸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리퀘스트가 있으면 새로 요청을 할 때 이미지 리퀘스트가 있으면 그 요청을 취소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죠. 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전 요청이 있으면 이전 요청을 취소하고 불러오고요. 뭐 설정할 때도 여기 설정되어 있는 리퀘스트랑 지금 같은 거냐 아니냐 처리한 결과 리퀘스트와 그 다음 내가 요청한 리퀘스트가 같은 건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면 설정을 하는 거죠. 같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내가 잘못된 응답이네.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네. 화면에 뿌려야 될 응답이 아니네. 그러고 취소를 해버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방어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캔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긴 항상 이 리퀘스트와 이 리퀘스트가 같은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던 거에서 잠깐 볼까요? 얘가 0번이 요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6번이 요청되는 시점에 이 요청은 어떻게 돼요? 캔슬 돼버리니까 날아가죠. 그럼 이제 얘가 도착할 일은 없고요. 얘가 도착해서 화면에 이렇게 배치되니까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매번 이미지 뷰를 쓸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뷰를 갖다가 상속해서요. 뭐 이런 URL 이미지 뷰 같은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set image UR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만든 URL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배치한 거 가지고서 URL 이미지 갖고 온 다음에 set 이미지 URL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획득하는지를 알아봤죠. 뭐 URL이 있으니까 URL을 가지고서 비트맵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내가 얻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문제 때문에 리사이즈를 해줘야 된다.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재활용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캐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효율성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미지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출력을 할 건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동안에 이미지 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로딩 중 이미지 또는 실패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리스트 뷰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스트 뷰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리스트 뷰가 아이템 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전 요청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전 요청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이상으로 이미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